지난달 흥행 성적 1위부터 4위까지 한국 영화가 휩쓸면서 지금 극장가는 그야말로 한국 영화 전성시대입니다.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홍수 속에서도 전성기라 불리울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는 2013년 한국 영화의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서울의 한 극장, 영화를 보기 위해 모여있는 관객들이 눈에 띄는데요. 한국 영화는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거의 한국 영화. 제일 최근에 보신 한국 영화는 혹시 뭐가 있어요? 스모복이요. 스모복제 어떠셨나요? 같은 한국말이니까 정서도 많고 또 받아들이기도 쉽고 하니까 더 자주 애용하는 것 같아요. 뭐 외국 영화랑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뭐 연기라든지 뭐 이런 거. 연기 뭐 배우들하고 뭐 디테일 이런 거 다 외국 영화 수준 이상만큼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극장에 걸린 영화들도 과반수 이상이 한국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가 밀려오는 헐리우드 영화의 파도를 이겨낼 힘을 준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영화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맞닿을 수 있는 얘기기도 할 텐데, 우리들에 대한 뭐 관심, 뭐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우리 삶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관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밀접한 이야기들이니까 결국 이것이 한국형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산업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한국 영화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계 마켓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설국열차도 만들고 뭐 미스트 고라니 영화도 나오고 이제 글로벌을 표방하는 영화들이 나오긴 하지만 한국형 컨텐츠가 뭐냐, 그럼 또 글로벌 컨텐츠가 뭐냐라는 항상 그런 이슈들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 한국 영화라고 했을 때 그 기반은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 이야기, 우리네 이야기, 그게 한국형 컨텐츠이고 그거에 대한 관심, 집중, 노력들이 있어왔으니까 계속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3년 한국 영화 전성시대를 이끈 영화들, 그 영광의 요인들을 분석해볼까요? 올해 한국 영화들이 강세를 보인 건 바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개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르라는 자장 안에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상당히 예리하게 보여주죠. 한국 영화들이 가장 잘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히트한 설국열차 같은 경우, 봉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1000만을 육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도 다른 아시아 작품이나 다른 세계, 다른 작품들하고 확실히 차별되게 장르 안에서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특징은 관객들이 봤을 때 재미있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하게 잡아낸다는 것. 그것이 한국 영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탄탄한 각본과 돋보이는 아이디어가 시장에 통했고 매력적인 등장인물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불안해서 애 혼자 밖에 놔두지 못한다니까요. I think in terms of the casting, it's been very, very smartly chosen. Shinsegae New World is another example. And also the scripts as well. I think they've gone through a great vetting process and they picked the right directors for the projects too. And I think they've really shown the industry a bit of a masterclass, not only how to produce films, but how to get them out in cinemas and finding an audience for them. 결국 영화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컨텐츠가 있어 왔고, 한국 영화가 위기라고 얘기했을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쨌든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양상으로 지금 빛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는 설국열차와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까지 성공하면서 한국 영화의 장르와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18 years I've hated Wilford. 18 years I've waited for this moment. 네, 한국 프로젝트의 강점은
장르 요소의 하이브리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해외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공포 영화면 이제 정통적인 공포 영화에서 끝날 수 있다면은 한국의 공포 영화는 공포 및 액션, 그다음에 서스펜스를 더 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프로젝트가 많았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하이브리드식 그 장르 영화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이제 적어도 스토리라인에서 그거는 아주 확실히 강점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천만 관객을 모은 영화 7번 방의 선물, 영화 신세계, 감시자들에 이어 최근 또 다른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숨바꼭질까지 다소 생소한 이름인 회사 뉴가 이런 흥행작들을 투자, 배급했습니다. And I think it's been smartly chosen, and I think the scripts have gone through a great vetting process. They've been polished, and I think they picked the right directors for the project as well. They picked the right times for the films. I mean, hide and seek, it's been quite fortuitous because the summer's been so hot, and horror films are traditionally very, very popular in the summer. And the director really utilises these kind of horror elements in the film. And so I think with the hot weather that Korea has experienced, I think it's been quite, the whole team have been quite lucky to a certain extent. But I think there's a number of smart decisions involved in the whole process of making these films. It's not just one decision, it's not just the cast, it's a whole number, the timing, the director, the script, the cast, everything. 뭐 기존에 어쨌든 그러니까 계열화가 돼 있는 CJ나 롯데나 쇼박스 같은 그 어떤 그런 투자 배급이랑은 좀 다른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뉴 같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규모들을 만드는 그 영화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모든 영화들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배급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같은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리그가 나눠져서 어떤 다른 영역의 영화들도 이렇게 숨쉴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이 웃긴 하지만 프로 어떤 그 스포츠 팀을 얘기하자면 결국은 지금 당장 그 뭐 좋은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팀의 미래를 보려면은 결국 이 팀이 양성하고 있는 2군, 그 밑에 뭐 하여튼 뭐 예비군, 상비군 이런 선수들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올라와 줘야 되는 거니까. 장르의 다양화, 글로벌 프로젝트에 성공해서 중소규모 기업의 약진까지, 이렇게 한국 영화는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빛나는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한국 영화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실제 다양하다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틀리게 바라볼 수 있는 감독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한국 영화, 그게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화가 많아지고 그런 영화를 관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게 전성시대라고 그랬는데, 한국 영화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제작 쪽에 중심이 가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관객 쪽에 중심이 가 있지 않고. 사실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관객들이 1000만 관객이 들고 이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화를 다양하게 즐기고 있는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영화들도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우리한테서 기획되는 영화들도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보는 창구들을 다양하게 열어놔야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자기 그 영화를 보는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하게 될 거고 스스로 터득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 독립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생겨나고 예술영화 보는 관객들도 생겨나고, 이래서 관객층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우리 영화인들이 수용자인 관객들과 소통하는 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한국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소통하는 영화의 제작, 역시 SNS 세대인 우리 젊은 영화인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 때문인지 젊은 영화인들은 고된 현장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화 감시자들, 더 테러 라이브, 숨바꼭질의 감독들은 일명 88만 원 세대인데요. 이 감독들 역시 독립영화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지금 세계 영화 시장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열성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And there are certainly young, talented directors out there, as we saw with Ha Jung and the director of Terror Alive, Kim Byung-woo, and they need to nurture these young directors and ensure that they get the support that they need to make films. 상당히 열려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도 그렇고 영화 외적인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감독들, 프로듀서들, 배우들, 스태프들 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영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욕, 그런 영화에 대한 애정, 열정 이런 것들로 사실은 이제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천만 관객의 시대. 지금 같은 기세라면 올해 최초로 영화 관객 2억 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데요.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영화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가득 찬 우리 영화인들의 도전이 계속되는 한 한국 영화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I think it's in a very, very good place, and I think it's incredibly resilient. And so it may not be able to be as popular as it has been this year or last year in the coming years, but it will come back. It always comes back.